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뛰러 나왔습니다. 오늘은 합정동 상암동 방향으로 바로 저번에 갔으니까, 어제 갔으니까 오늘은 용산 노들섬 방향으로 언제나처럼 달려보겠습니다.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여느 때와 같이 비슷하게 자주 가는 카페에서 늘 마시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해왔습니다. 근데 뭐 대단한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, 대단한 주제를 고른 건 아닙니다. 그냥 조금이나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떠드는 거니까. 무슨 주제를 골라왔냐면, 달리기와 미학, 달리기도 예술이 될 수 있는가, 러너도 예술가가 맞는가.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달리기와 미학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. 우선 미학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. 저도 미학 말로만 많이 들었지 뭔지를 잘 몰랐는데, 또 얼마 전부터 미학에 대한 관심이 풍성해져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책을 한 3권 정도, 관련된 책을 검색해서 사서 읽었어요. 그러니까 거기 책들에서 관통하는 미학에 대한 정의가 뭐냐, 미학은 아름다움을, 예쁜 것을 철학적으로 바라보는 시선,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또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동의합니다. 그래서 미학이란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철학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, 뭐 눈으로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거고, 촉감으로 뭐 손과 발을 사용해서 만질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?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? 뭐 냄새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, 맛을 볼 수도 있는 거고, 뭐 오감에 맞게 적용해도 되겠죠. 꼭 보는 시선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가두어져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. 그러면 달리기를 미학의 관점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제 생각을 풀어봐야 될까요? 일단 싫은 거, 좀 덜 좋은 거, 나쁘게 보이는 거, 덜 예쁘고 안 예쁘고 추하고 못생기고, 이런 게 원래 재밌는 이야기거리잖아요. 근데 보통 모든 미디어에서 주목을 끌만하고 이런 싫은 것에 대해서 먼저 배치를 많이 하거든요. 먼저 얘기를 꺼내고. 근데 저는 나중에 꺼낼게요. 우선 좋은 거,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뭐냐, 내가 생각하는 예쁘고 좋고 아름답고, 뭐 취향도 조금 들어가겠죠. 그게 과연 뭐냐, 싫은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좋은 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. 달리기 할 때 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우선 사람은 시각적인 뭐 자극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의존을 하잖아요. 뇌에서 에너지를 소모할 때도 시각 에너지를 정말 많이 소모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.
그래서 일단 딱 눈에 보이는 거, 제가 오늘 입은 옷, 신발, 모자, 안경, 뭐 헤어스타일 어떻게 했는지, 뭐 왁싱 어떻게 했는지, 왁싱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다뤘죠. 뭐 왁싱 모양 어떻게 했는지, 뭐 더 나아가서 손톱 발톱 어떻게 했고, 양말 색깔 뭐 신었고, 속옷은 어떤 걸 입었으며, 색깔은 뭐 돈을 부르는 빨간색을 입었는지, 뭐 노란색을 입었는지, 그런 게 다 미학의 관점이 될 수 있겠죠. 좀 말하면서도 미소가 짓게 되는데, 일단 시각적인 거를 줄줄 나열해 볼게요. 그래서 일단 나오면 제가 만족할 만한 복장으로 나와야겠죠. 근데 저는 뭐 복장이라고 해봐야 뭐 거창할 게 없어요. 항상 똑같은 거 입고, 이거 상의도 제가 2벌인가 3벌 있거든요. 이거 똑같은 거, 똑같은 색깔, 똑같은 사이즈 마음에 들어가지고 몇 개 쟁여놓고 그냥 이거 입고 나오는 거예요. 세탁 때마다 하고 바꿔 입고. 바지는 맨날 뭐 파타고니아 베기스 팬츠라고 5인치, 7인치 뭐 인치별로 길이별로 있는데, 그거 그냥 세탁 되는 대로 마르는 대로 바꿔 입는 거고요. 신발은 오늘은 아식스 노바블라스트 5를 신고 나왔고, 뭐 주로 신었던 거는 미즈노 웨이브라이더나, 어제 비 조금 내렸을 때는 웨이브라이더 GTX인가, 고어텍스 소재로 만든 웨이브라이더 라인이 있어요. 그거 제가 사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신고, 뭐 신발 뭐 그 밖에도 트레일러닝가 뭐 몇 개 더 있는데, 근데 신발은 그렇고요. 양말을 뭘 신냐, 양말은 보통 제가 스탠스라는 브랜드 양말을 이제 운동할 때도 괜찮고 그냥 면양말인데, 패션용으로도 일상복, 외출복 입을 때 신을 때도 괜찮아가지고 그 스탠스 양말을 주로 신고요. 오늘은 CEP인가?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C, E, P, 뭐 독일에서 생산하고 독일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래요. 이거 사서 한번 신어봤고, 근데 지금 뭐 달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아주 발에 촉감이 싹 감기고 통기성이 좋은 게 돈값은 하는 것 같긴 하네요. 뭐 더 지켜봐야겠지만, 하여튼 제 복장은 오늘 그렇고요. 근데 제 복장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상대방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좀 나중에 따라하고 싶고 그런 욕망을 품을 수 있잖아요. 뭐 모든 매체에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, 유튜버, 인플루언서 뭐 이런 사람을 어쩌다 따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닮고 싶어지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자 본능이기도 하고요. 저는 뭐가 좋냐면, 일단 제가 남자니까 남자분들한테는 막 엄청 지대한 관심이 가거나 시선이 쏠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. 시선이 쏠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, 그럴 때는 뭐냐면 나보다 뭐 몸의 외관이, 몸이 잘 다져져 있거나 뭐 근육이 더 나도 따라서 만들고 싶을 정도로 멋스럽거나, 달리기를 나보다 훨씬 잘하고 기록도 잘 나오고 자세도 멋있고 달리는 폼도 막 나고 멋있고,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남자지만 남자로서 시선이 막 가긴 해요. 근데 사실 그거 아니면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왜 호기심이 생기냐면, 닮고 싶고 저도 뭐 친해지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, 그분과.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. 그래서 그런 거고, 저는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남자 기준에서는 시선에 들어오는 건 여자분들이죠. 여자 러너들이 이제 눈에 자주 들어오는데, 이제 그런 분들의 복장을 제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 밖에 야외에 나오면 그분들도 어쨌든 자기를 노출을 하려고 나온 거고,
아무리 혼자서 뭐 달리기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하시지만 뭐 카페에 오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한테 만인의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노출하는 거니까 뭐 제가 좀 본다고 해서 닳거나 그러진 않겠죠. 저는 때때로 글이나 뭐 쓰고 창작할 때 그런 걸 관찰을 자주 하기도 하거든요. 여자분들의 뭐 외모라든지 행동이나 뭐 남자분들도 그럴 때는 제가 관찰을 많이 하고요. 하여튼 그래서 여자분들에 대한 이제 달리기 미학이 뭐냐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뭐 제 취향과 제 이상형에 근접한 그런 복장과 사람의 외모를 떠올리게 되고 얘기하게 될 것 같네요. 뭐가 있을까요? 그래도 저는 좀 이왕이면 요새는 인터넷에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. 하다못해 뭐 인스타그램 돋보기 탐색템만 들어가도 옛날 같았으면 원시 시대 같았으면 평생 그런 분들 구경도 못할 텐데 이제 뭐 비록 화면으로나마 뭐 액정으로나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 예쁜 사람들을 비디오로나마 볼 수 있게 됐잖아요.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막 기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자제를 하려고 그러고 경계하려고 그러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여성분들이나 막 연예인같이 멋있는 남자분들이 잘 없잖아요. 아무리 제가 있는 지역이 서울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제가 하루 종일 뭐 24시간 싸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한남동이나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뭐 마포 이런 데 유명한데 계속 쏘다니지 않는 이상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일단 아름다운 분들 좋죠. 뭐 근데 예쁜 게 저는 지금 그냥 외모, 얼굴에 대한 외모보다도 얼굴 생김새보다 일단 달리기에 좀 근접해서 얘기를 하면 달릴 때 폼이 좋으신 여자분들이 많아요. 여기 뭐 한강이라서 당연히 러너 인구가 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폼이 좋은 여자분들 일단 좀 매력 있게 보이고요. 혼자 달리시든 뭐 그런 건 크게 관계 없는데 뭐 혼자 달리시는 분들도 더 멋져 보이긴 하더라고요. 이제 고독과 친해지려고 항상 애쓰는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 있게 보이고 혼자 달리면서 폼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뭐 음악 안 듣는 분은 거의 못 보긴 했는데 음악도 안 들으신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. 왜냐 음악을 안 들으면 저도 어느 순간 아, 저 이성분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가서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기가 쉽잖아요. 이게 왜 쉽냐면 그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꽂고 있으면 상대방이 화들짝 여기 다가가서 뭐 얘기를 걸면 놀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신체 접촉으로 이렇게 톡톡 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이어폰이 없거나 이제 선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안 되는 거 그런 거 끼신 분들한테는 접근성이 용이하다, 쉽다, 편하다. 안 끼신 분들은 더더욱 좋다. 그래서 안 끼신 분들을 좀 선호하고요. 안 끼신 분들은 일단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카페에서도 이어폰 안 끼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주변의 소음이나 환경에서 나는 소리에 좀 관대해요.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가 가서 그냥 다짜고짜 뭔 말을 걸고 해도 대부분 잘 받아주세요. 그런 분들은. 근데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거 큰 거를 노이즈 캔슬링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작업을 하는데 좀 방해하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저는 왠지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뭐 하는 행동이나
외모나 풍기는 아우라가 멋있고 예쁘고 그런다 해도 한번 말 걸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무선 이어폰 안 끼고, 아니면 그런 이어폰 안 끼시는 분들, 저는 그분들이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요. 좀, 그리고 뭐 복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? 그럼 저는 뭐 레깅스 편하게 입으시는 것도 좋고, 뭐 반바지 레깅스 입는 것도 좋고, 뭐 다 좋은데 그냥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를 찾아서 잘 입는 사람?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 어울리는 옷이라는 게 저는 모순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왜 모순이냐면, 이 말이 뭐냐면, 그냥 내가 입으면 내가 자신감 있게 입고 마음에 들고 이걸 꼭 입어야겠어서 구해서 입으면 난 그 자체가 멋있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, 내가 당당하면. 근데 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건 나한테 안 어울리는 색깔이고, 안 어울리는 패턴이고, 안 어울리는 사이즈고, 이건 안 어울리는 뭐 장신구이며 그런 옷일 거야,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거죠.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? 이건 뭐 미학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거나 현상을 바라볼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거겠죠. 그거 뭐 누가 판단하나요?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내가 기분에 따라서, 계절에 따라서 좀 튀는 색깔의 옷을 입고 싶다, 아니면 내가 안 입던 거 그냥 눈치 안 보고, 나이나 때와 장소는 좀 가려야겠죠. 근데 그거 빼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전 제가 입고 싶은 거를 입으려고 합니다. 다만 이제 돈이 아주 많지 않아서 좋은 거를 항상 입을 수는 없다는 게 좀 아쉬울 따름이지, 전 제가 좋아하는 걸 입으려고 해요, 비싸든 저렴하든. 그래서 여성분들을 얘기를 할 때 좀 자기한테 어울리고 좀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,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느껴지는 분들이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근데 운동할 때는 이제 요즘에 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노출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거나 몸에 딱 붙거나 짧거나 이런 걸 입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하잖아요. 그래서 옛날보다는 시선이 많이 관대해졌고, 그런데 뭐 눈총 주거나 그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. 다 자기 여가 생활하고 운동하기 바쁜데 뭐 언제 그것까지 신경을 씁니까? 그래서 저도 그냥 마음 편하게 막 과하게 노출하지 않는 이상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녀요.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식으로. 그리고 미학, 외모의 미학. 그러니까 옷은 뭐 워낙에 다들 잘 알고 계시고, 개인의 취향이나 뭐 좋아하는 색깔,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,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말하기는 조금 너무 분량 늘리는 것 같고, 그런 거는 뭐 각자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저는 본질이나 본성, 그리고 본능, 이런 거에 호기심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달리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까요? 저도 이제 말하면서 좀 배우려고 다시 한번 깨닫고 궁금한 거를 얘기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달리는 폼은 아무리 유튜브 뒤져보고 뭐 책 많이 뒤져봐도 자기가 편한 대로 에너지가 제일 적게 드는 폼으로 뭐 그렇게 달리면 완성이겠죠. 뭐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? 내가 이게 편하고 이렇게 달리는데 아무 그런 부상도 없고 뭐 보일 때도 내가 자신감 있고 이러면은 그럼 다행인데,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나중에 중급자 이상이 됐을 때 폼이 무너져서 중간에 레이스를 포기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때 되면 자세라는 게 이제 고치기도 어려워질 거고. 그래서 저도 그 폼이나
이렇게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.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항상 정말 체계 있게 뭐 어떤 스승을 만나가지고 저한테 딱 맞는 그런 걸 하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요. 혼자서 좀 간편하게 조금이라도 연습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그냥 책이나 유튜브 뭐 이런 간접 경험이 대부분이니까, 그래서 그런 거에 의존까지는 아니어도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. 그래서 폼을 이제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좀 멋있는 분들 보면은 아마 가서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에요. 근데 물어보면 또 제가 소심해서 그분들의 개인 시간을 뺏는 것 같고 괜히 화도 안 낼 건데 분명히 오히려 그분들은 막 반가워할 수도 있어요.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순간만 빼고 방해를 한다면 내가 어쨌든 이제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니까. 그래서 좀 널널해 보이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, 헬스장에서도 그렇죠. 고수들한테 한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뭐 에너지 음료수나 스포츠 음료 같은 거 좀 선물로 드리면서 좀 한 동작 가르쳐 달라고. 절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. 뭐 말 건다고 뭐 범죄입니까? 뭐 싫다 그러면 그냥 조금 의기소침해질 수는 있어도, 그럼 뭐 나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도 거부함으로써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. 뭐 그런 깡이 없으면 말을 못 거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서 폼이 좋은 분들 보면 달리면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. 막 얘기도 해보고 싶고. 근데 기회가 잘 없어요. 다들 여기는 빡세게 빵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내가 가가지고 막 멈춰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. 그래서 어디 모임 가가지고 바짓가랑이 잡고 물어봐야죠. 앞으로도 그렇게 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계속 달릴 때 말고, 다 달리고 이제 성취감을 맛볼 때 같이 뭐 식사하거나 커피 한잔 하거나 이럴 때 그냥 막 찔기게 그냥 바짓가랑이 잡고 놓아주면 안 되는 거죠. 그럴 때 영양분을 다 흡수해야 됩니다. 하여튼 그래서 폼이 좋은 분들,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뭐 어느 순간에는 오늘 내가 몸이 가볍고 좀 거울로 봤을 때, 비친 내 모습으로 봤을 때 좀 몸이 산뜻하고 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모두가 다 섹시해 보이잖아요. 뭐 그런 긍정의 효과도 있고요. 그래서 달리기도 예술이면서 미학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 움직임도 마치 무슨 춤과 같고 댄스와 같다. 그 순간 나는 러너이면서 댄스 가수이고 무용수이고 발레리나 뭐 발레리노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겠죠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이게 또 미학의 관점이라고 해서 제가 철학적으로 뭐 진부하게 얘기를 풀 수도 있어요. 막 뜬구름 잡는 얘기 할 수도 있고 한데, 그런 건 뭐 나중에 하고 싶으면 또 붙여서 하면 되고, 지금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기, 그게 제 뜻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래도 까먹지 말라고 포스트잇에 몇 자 적어 왔거든요. 달리면서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으니까. 근데 또 핸드폰은 제가 놓고 다니니까 집에 이거 쪽지로 써왔어요. 그런데 또 뭐가 있을까? 내가 넥센 딱 응원했을 때. 그리고 그 폼 얘기했잖아요. 자세 안에서 얼굴 표정이나 달릴 때 나는 지친 숨소리, 그리고 지친 발걸음 발자국 소리, 이런 것도 너무 정제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고 깔끔하고 매끄러운 분들 보면은 막 동기부여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이것도 미학적으로 아름다운
그런 형태죠. 그 뜻이 뭐냐면 일단 표정, 막 힘들게 난 달리고 있는데 마주 오면서 달리는 다른 분은, 러너분은 막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어요. 막 말하는데도 별로 지장이 없고 숨도 코로만 쉬고 그렇게 과호흡도 없고, 그런 분들을 보면 인상 쓰면서 달리지도 않죠. 무슨 극락에 젖어 있는 것 마냥 얼굴이 행복이 느껴져요. 그러니까 무표정으로 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무표정 안에 미소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. 일단 미소 띈 얼굴, 그것도 미학적으로 아름답죠. 선생님 같은. 그리고 제가 발자국 얘기했는데, 그 지친 사람들은 발걸음이나 발자국이 되게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나요. 지쳐가지고 막 질질 끌기도 하고.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, 근데 저는 지금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 또한 매끄럽고 소음이 안 나고 무던하게 그렇게 움직이면서 나를 이동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러너를 보면 대단스럽기도 하고 감탄스럽고 멋있죠. 그런 발자국이 막 30km 이상을 가는데도, 장거리를 가는데도 너무 매끄럽고 가볍다, 이러면 그것도 미학의 아름다움이죠. 그리고 숨소리 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뭐 코로만 호흡하고 입으로 하고 다 개인의 선호도와 취향에 맞게 하면 되는데, 일단 사람이 지치면 어느 대회 같은 데 나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숨소리거나 이제 제 숨소리가 무거워지고 거칠어지거나,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지쳐있는 것 같다, 내가 조금 더 빨리 하면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,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. 근데 내가 안정된 호흡으로 정말 무던하게 장거리를 오래 달리면서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그것도 예쁘죠. 아름다운 광경 가운데 하나예요. 그래서 숨소리도 제게는 그런 아름다운 조건.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, 모든 것들이, 저는 남자다 보니까 여자분들로부터 이루어지면, 그런 광경을 구경하게 되면 저는 때로는 넋을 잃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, 달리면서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힐끗힐끗 흘끔거리면서 볼 수도 있는 거고, 저는 그렇게 합니다. 어제 뭐 보는 건 자유 아닙니까? 제가 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. 하여튼 그러고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러면 이제 나쁜 거를 좀 얘기하기 전에, 이 아름다움은, 미학적인 관점은 좀 타고 나는 걸까요? 아니면 좀 안 예쁜 걸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? 그게 맞겠네요, 순서상. 그럼 안 예쁜 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을 반대로 뒤집으면은 다 나쁜 게 되지 않을까요? 뭐 나쁘다기보다 좀 추하고 덜 예쁘고 덜 아름답고 질리고 권태스럽고 따분하고 뭐 지루한,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일단 저는 환경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제가 한강을 주로 달리는데, 이 한강에는 쓰레기통이 막 엄청 많진 않은데 또 쓰레기가 엄청 많이 굴러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게 다
뭐 시민 여러분이 깨끗하게 쓰레기통이 없으면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가방에 넣고 분리수거 집에 가가지고 하시거나 뭐 그렇게 신경 쓰는 것도 크지만,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한강 미화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순찰 도시고 집게 같은 거 운전하시면서 사이사이에 집게로 막 휴지 집으시고 쓰레기통 교체하고 봉투 같은 거 교체하고 그런 거를 저는 자주 보는데,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마음 같아서는 다가가서 덕분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막 건네고 싶은데, 제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진 못해요. 근데 그럴 때는, 못할 때는 속으로 너무 고맙습니다. 덕분에 제가 여기 깨끗하게 달릴 수 있는 거고 너무 쾌적하게 뛰고 있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분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지나가요. 근데 뭐 말을 못하면 사람이라는 게 못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, 언젠가 제가 용기가 더 많이 생기면 항상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잠깐 달리기를 멈추더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, 이제 환경이 좀 깨끗하면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데, 이제 조금 덜 아름다운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. 사람들의 이기스러운 모습,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,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노상방뇨하고 정해진 데도 아닌데 막 담배 피우고 꽁초 버리고 그냥 막 사람 오든 말든 가래침 뱉고,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는 몹시 추한 모습이죠. 열심히 하시거나 일하면서 쓰레기 관리하시고 이런 분들을 욕보이는 짓이죠. 그거는 되게 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, 환경은 그래요.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.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순간도 쓰레기가 없죠. 이런 것도 감사해야 할 상황인 거예요. 뭐 제3의 세계나 제3국가 가면은 참 좀 덜 정비된 곳도 많고 거친 바닥이나 노면 그런 도로도 많잖아요. 사람이 걸을 수도 없는 도로도 있고. 이 정도면은 정말 우수한 환경입니다. 이건 아름답지만, 이제 그 안에서 사람이 자기 이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절제력을, 통제력을 상실해서 그냥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, 그건 너무 싫죠. 그리고 덧붙이자면, 통행하는데,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잖아요.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막 좌측 통행인 적도 있었어요. 그래서 학교 같이 큰 건물에서 뭐 좌측으로 붙어서 갑시다, 한 줄로 갑시다, 그렇게 배웠을 때도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제가 막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,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우측 통행이잖아요. 자동차가 우측으로 다니고 우회전 좌회전 다 우측에 맞춰서 돼 있잖아요. 근데 꼭 산책로나 뭐 일반 도로나 보행로나 다 똑같아요. 운동하는 데나 항상 왼쪽으로, 그러니까 왼쪽으로 통행하는 분들, 그런 분들이 뭐 개인의 자유긴 한데 통행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근데 하는 거는 제가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, 보세요, 여기 이렇게 우측이라고 표시해놨지만 강제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해는 해요. 알아서 해라, 나도 급할 때는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. 그리고 마주오는 사람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건 상관이 없는데,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, 그 단체들 여럿이서 가거나 일행 있는 분들이 길도 좁은데 병목도 아니에요. 병목보다 더 심한 그냥 길을 차지하고 그냥 멈춰 있거나 잘 가지도 않아요. 뭐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찍는지 모르겠는데, 그러거나 아니면 너무 느리게 걷거나 그냥 뭐 옆에 사람이랑 대화하느라, 음악 듣느라, 유튜브 보느라, 핸드폰 보느라
타인을 신경을 안 써요. 근데 저는 거기에 정말 질려버렸어요. 왜냐면 질려버리기까지 했냐면 안 바뀌니까. 그래서 저 기대 안 해요. 뭐 바꾸라고 이런 얘기를 토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제가 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이 달리면서 추한 게 뭐냐, 아름답지 못한 게 뭐냐. 저는 그게 미학의 관점으로 정말 아름답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존중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는 정말 철저하게 해요, 그런 거를. 왜냐면 진짜 북유럽 사람들처럼 서로한테 피해를 안 주고 싶어서. 근데 뭐 프랑스 사람인가요? 그 조승현 작가가 옛날에 뭐 얘기하는 거 유튜브에서 봤는데, 그분들은 그냥 서로 시끄럽게 대화하고 시끄럽게 파티하고 층간소음 내고 뭐 그런다고도 하더라고요. 그게 다 일반화된 얘기는 아니죠. 근데 그런 일화를 바탕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서로 조심하자, 그리고 서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, 저는 그렇게 커왔거든요. 뭐 워낙에 제가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, 하여튼 그래서 그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, 앞서 얘기한 쓰레기와 흡연에 대한 얘기랑도 다 이어지는 거겠죠. 배려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고. 근데 저는 그분들이 고쳐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.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 바뀔 수는 없겠습니다만, 그러니까 몇 분이라도 나중에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더 젊고 어렸을 때는 그런 행동을 물론 했을 수 있겠죠.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그런 분들 정말 많고요. 그 음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, 한강에. 아직까지 단속 인력이 없다고. 뭐 다 개인의 자유예요. 성인이 아니면 뭐 하다못해 미성년자가 어떻게 꼼수를 써가지고 뭐 음주를 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다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거지만, 하여튼 저는 그런 거를 아름답지 않다고 봅니다. 저는 그래요.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럼 그러겠죠. 뭐 옷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자신감 있게 내가 어깨 쫙 펴고 기죽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거다. 그게 자부심이고, 그게 나고 당당함이고, 그게 아름다움이고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거다, 예쁜 거다,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저처럼 좀 소심하거나 내향형의 사람들은, 근데 저는 소심하거나 내향인이라고 스스로를 계속 소개를 하고 말을 언급을 하는데, 저는 안 그럴 땐 안 그럽니다. 그러니까 그게 다 내향형인 사람은 없어요. 이거 지금 잠깐 다른 얘기인데, 내향형이었다가 어느 날은 어느 때는 외향형이었다가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. MBTI도 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일 때 있고 저거일 때 있는 거예요. E일 때 있고 I일 때 있는 거예요, 쉽게 풀어 얘기하면. 저는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. 그래서 섞어서 공존하고 나누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. 저는 거기 하나에 갇히면은 그게 우물 안에 갇히는 거고,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허우적대고 거기서 숨 모셔가지고 헤엄치다가 에너지 빠져서 익사하고 빠져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옷에 대한 얘기를 하면,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, 그러니까 달리기 복장을 할 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. 시장표 10,000원짜리 20,000원짜리 러닝화 신고도 잘 뛰시는 그 마라토너 어르신들 많아요. 그분들 지구력 좋아가지고 젊은이들보다 기록 더 잘 나오고 속도 더 빨라요. 근데 그런 분들, 그리고 저도 책에서 몇 권 봤거든요. 이제 마라톤 일반 뭐 마스터스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아마추어와 좀 상급자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마스터즈라고 해야 되나요? 하여튼 마스터즈 분들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그분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항상 겸허하시고 좀 겸손한 복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냥 국산
마라토너 같은 거 신으시고 뭐 10만원 이하대나 아니면 그냥 대충 온라인 쇼핑에서 해가지고 사이즈만 맞을 정도로 해서 신으시거나 그러라는 건 아닌데, 이제 그렇게 함에도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남들이 저 신발 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. 그 뜻은 시장표 1, 2만원짜리 뭐 요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뭐 4, 5만원짜리 시장표를 신어도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신발에 집중하기보단 그 사람의 행동과 폼과 그 몸에서 나오는 눈빛과 아우라, 뭐 피부 톤에서 나오는 그 땀에서 벌어지는 일들, 그런 거 보면 전 느낌이 오거든요. 너무 당당한 분이고 멋진 사람이고, 전 그런 사람들이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요.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열등감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. 저는 고치고 싶거든요, 그런 걸. 그래서 그게 수련이 안 될 때 제 자신한테 미학적으로 좀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껴져요. 그래서 얘기를 꺼낸 거고요. 뭐가 있을까요? 그리고 이제 싫은 거가 또 떠오르면, 그러니까 추한 거죠. 얘기를 하겠지만 중간에 또 약간 잡담 개념으로,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잡담이긴 합니다만 얘기를 하면, 러너는 제가 앞에 초반에서 시작할 때 오프닝에 예술가라고 선언을 했는데, 러너는 예술가가 맞을까요?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, 왜 맞냐면 학창 시절에도 예체능 계열은 따로 대학도 가고, 뭐 고등학교도 따로 체육고등학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. 아니면 애초부터 초등부, 중등부 운동선수를 준비하거나, 그래 예체능 계열이 따로 여기 있었거든요, 제가 학교를 다닐 땐.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이미 예술가 아닌가요? 몸을 움직이고 올림픽도 다 예술이고 메달 따는 사람도 예술이고, 그래 뭐 달리는 사람이건 아니면 다른 생활체육을 하든 뭐 레크레이션을 하든 아니면 뭐 그냥 몸을 움직이든 그게 다 예술이 되고 그게 다 춤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 걷기는 운동 아니고 뭐 예술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? 네,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. 이거 뭐 제가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걷기도 예술이 될 수 있고 무슨 움직임 하나가 예술이 될 수도 있고, 그게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뭐 꼭 엄청난 BTS처럼 칼군무를 추거나 무슨 딱딱 절도에 있는 춤을 추거나 뭐 그런 게 예술이 다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달리기도 어떻게 뛰든 폼이 어떻든 예술은 예술이다. 왜냐, 예체능 계열에 들어가기 때문이죠. 근데 뭐 그렇게 옹졸하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. 단지 예체능 계열에만 속한다고 해가지고 뭐 예술이고 그건 아닌데,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. 아, 이거 쪽지 보고 있어요, 써온 거. 추한 거를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, 또 추한 게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외모로 뭐 추하고 말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, 그거는 개인의 기호고요,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고요. 전 그런 거보다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신세계, 상상력, 사색하는 능력, 아니면
남을 대하는 태도, 그런 거에 좀 집중이 많이 쏠려 있어요. 그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가꾸고, 뭐 외모도 포함되지만, 그러니까 운동, 달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가꾸는지, 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, 어떻게 다듬는지, 전 그게 제 호기심의 대상이거든요. 저는 그런 거를 계속 관찰하고, 더 나아가서 남을 관찰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를 관찰하고, 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.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쯤은 있어야 좀 자신만의 철학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자신만의 철학 없어도 되는데 저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없는 대로 그냥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걸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돼요. 근데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무슨 미학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으니까 어떤 말이라도, 어떤 생각과 관념이라도, 가치관이라도 꺼내야 되는 거고,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끄집어내야 되는 게 제 임무거든요, 오늘의.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.